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6일 밤인데요. 배현진은 홍준표와 엮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번 할 텐데요. 주는 홍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종이 배현진입니다. 지금 배현진이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를 결론을 내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190석을 갖고 있으므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190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국회 1호 법안으로 배현진이가 자기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완화를 갖다가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그 다음에 그 태국민이도 종부세 1호 법안을 갖다가 자기 그 국회법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법을 갖다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태영호가 이제 태영호는 그 외통부나 아니면 정보부 또는 국방위 외통위 또는 정보위 이런 데 아마 배치될 것 같은데요. 그런 법안을 발의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태영호가 이게 그 뭐 한국 강남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강남 주민에 의해서 뽑혔으므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은퇴자들이 문제가 되죠. 나이 60 정도 넘어가고 요새 50대 중반들도 은퇴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집 한 채를 서울에서 갖고 있는데 징벌적 과세로서 소득이 있어도 많지 않고 또는 60대 중반쯤 되면 소득이 없다고 보면 되죠. 물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산가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징벌적 과세로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현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수천만 원에 또는 수천만 원이에요. 최소한 수천만 원의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노무현이가 이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그것도 언제 도입했어요? 노무현이가 도입할 적에 전 세계 부동산 값이 앙등을 할 적에 폭등을 한 다음에 그 폭락 시기가 들어갈 적에 종부세를 갖다가 시행을 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 이런 데보다 덜 올라가고 더 떨어지는 결과를 마련한 게 노무현의 종부세였죠. 그 다음에 이명박 때 그걸 종부세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종부세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기존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더 강화를 해버렸죠. 강화를 해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종부세 강화한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값의 상승을 막겠다 했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편가르기였죠. 그렇죠? 강남은 여당 표 아니 미래통합당 표밭이니까 거기를 잡으면은 표를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강남 8구만 그죠? 강남 8구만 미래통합당이 당선되고 나머지 싹 뺏겼잖아요. 성공을 했죠. 종부세 이런 정책으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강남 집값은 지금 어느 정도 주춤주춤 하면서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언젠가 강남 집값이 또 오릅니다. 강남 옆에 붙은 판교, 이제 분당 집값이 오르게 돼 있죠. 분당 집값이 재건축이 시한이 곧 되니까. 그런데, 아니, 이놈께 보니까 강남은 미치미침 하는데 저 노도강이라 그러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데 30년 전에 지어진 집들,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그, 러시아워 때 아주 교통지역이고, 문화시설도 변변치 않은, 이런 데가 지금 다 6억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뭐 강서구, 또는 관악구, 그죠? 이런 데가 6억 이하의 집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강남 외에 서울 집값을 더 올려버린 정권과 인간이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뭐 오늘 신문만 봐도 그렇고 강남 집값, 서울 집값 평균 가액이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보니까 서울 집값의 평균 매매가가 9억이에요. 9억. 물론 강남 집값이 조금 비싼 게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남 집값만 비싼 게 아니에요. 저기 뭐 강북에도 용산 또는 한남동, 그죠? 또는 저 평창동 또는 종로, 그죠? 경희궁 자이 같은 거 많이 비싸단 말이죠. 매매가가 평균 9억이야 서울에. 그러면 다 종부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종부세 대상이 있으면 좋다 이거지. 근데 수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수입이 없는 사람, 은퇴한 사람들은. 그럼 그 집을 팔고 조그만 집을 옮겨라. 근데 조그만 집도 못 옮기죠? 서울에서. 말씀드렸죠? 평균 매매가가 9억인데 서울에 살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거야, 국민들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럼 25억짜리, 30억짜리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걸 팔아요. 팔으면 종부세를 피해서 가려면 서울에서는 안 돼. 그럼 서울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죠. 서울 밖으로. 서울 밖으로 나가서 교외로 나가서 9억 이하짜리 사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그 빈대 잡으려다가 추가상가 태우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자산가가 아닙니다. 집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종부세 대상이죠. 제 집이. 그런데 국가 동력을 망가치우는 거죠. 자산가나 자본가들을 우대해 줘야 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오르니까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이걸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무식한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 무식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인데, 이걸 갖다가 배현진이가 종부세 완화 법안을 갖다가 한다. 과세 공제 금액을 6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고, 1세대에서는 1세대의 1주택을 끼고는 12억 원으로 옮긴다. 공시지가를. 그래서 종부세를 못 내게 할 것이다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요번에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애들도 그렇고 2가구 1주택은 팔으라 그러는데 판 사람이 거의 없죠. 판 놈들이. 더불어민주당 애들도 요번에 2가구 1주택 이상자들이 2주택 이상자들이 43명이나 당선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다. 2가구 이상들은 1주택을 팔아라. 1주택만 가지라 했는데 전에 약속도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고 표는 싹쓸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멀었다는 거죠.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싫고 수국골동 행태가 싫더라도 표를 준 것에 보면 저는 한탄을 해요.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걸 보면 통탄을 합니다. 좌우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4.15 총선 이후는 좌편을 들고 우편을 드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성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대부분 그렇게 지금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극적인 거짓말 썸네일로 광고 수익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배현진이가 종부세 1호 법안을, 완화 1호 법안을 냈죠. 태영호도 냈죠. 그렇죠? 냈는데 여기서 왜 홍준표가 튀어나오냐 이거죠. 홍준표는 이제 배현진이가 종부세 완화 법안 내니까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원 사격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홍준표의 말이 맞아요. 완화 법안이 아니라 종부세를 갖다가 폐지해야 돼요. 왜 이게 왜 보유세가 있어야 되냐 말이죠. 그죠? 아파트를 살 적에 매매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또 뭐 팔찌겐 양도세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건 이중과세죠. 이중 삼중과세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런데 실현 이익이 없잖아요. 종부세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너 조금 비싼 집에서 사니까 세금 내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왜 종합부동산세가 또 나오냐 이거죠.
그죠?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부동산 값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부자인 자들을 갖다가 징벌하고 상대적인 부자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 안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종부세를 강화하고 강남을 잡는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강남보다 더 뛴 데가 어디냐? 강남을 제외한 서울권이고 비율로 말하는 거예요. 퍼센테지로. 광주가 더 뛰어버리고 대구가 더 뛰어버리고 부산이 더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산이 더 뛰어버리니까 부산은 갖다가 그 뭘 해제해 주죠. 그죠? 종부세가 아니라 뭘 해제해 줘가지고 투기 구역을 갖다가 해제해 주니까 또 폭등을 시키고 강남은 잡으려고 그런 거다. 근데 강남이 지금 이건 우리가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강남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급을 안 해서 오르는 거예요. 서울에 공급을 못 하니까. 그게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써먹는 방법이고 얘네가 3년 동안 했고 노무현이가 5년 동안 하는 그 8년 동안은 집값이 폭등을 해요. 물론 해외 집값도 폭등을 하지만은 근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10번, 12번, 20번을 갖다가 대책을 나눠도 자꾸 다른 데서 뛰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 가진 부자와 집을 안 가진 부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로 홍준표를 말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다음 대선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의 꼬라지를 알고 자기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선을 하겠다. 유승민도 그렇고 대권에 나가겠다 이러는데 홍준표는 미래통합당을 계속 김종인을 갖다가 공격을 하죠. 밖에서. 그냥 빨리 홍준표를 들여놓아서 거기서 그냥 싹 밟아버려야 돼. 홍준표를 미래통합당 복당시켜버리고. 그런데 아니 지가 대표로 있을 적에 당대표로 있을 적에 그 배현진을 갖다가 옆에 끼고 돌고 배현진을 갖다가 하고 유튜브도 하고 배현진을 키워주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종부세 폐지 법안을 먼저 내야 되죠. 홍준표가 지금 폐지 국회 1호 법안 낸 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야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애들은 1호 법안을 새로 내려고 지금 난리죠. 상징성이 있으니까 또 언론의 회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지금 종부세 완화 법안 1호를 낸 것이 언론에 깔리잖아요. 그죠?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배현진이 또는 미래통합당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죠? 그럼 미래통합당이 지금 참패를 당하고 수국골통 사기 돈벌이 우파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를 느끼고 있는데 배현진이 같은 사람, 김종인이 같은 사람 또는 뭐 리쇼어링법을 내는 사람들 이런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긍정적인 효과가 미래통합당에 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홍준표가 떡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홍준표라는 사람은 정치 가가 절대 안 돼요. 정치인이 꾼이라 뿐이죠. 그죠? 지가 밑에 데리고 있던 배현진이가 저런 걸 내면은 지가 진짜 정치인이고 국가를 생각하고 또는 종부세가 염려스러워 지가 먼저 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내고 뒤에서 조들만 떠든다. 배현진이의 업적은 아니지만은 배현진의 행동에 붙어가지고 지의 존재감, 홍준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무슨 리더가 되고 이런 게 무슨 미래통합당 야권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살려면은 홍준표 같은 애들이 나오면 안 돼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다루고 TV에서 다루는 거는 하도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문바들이 홍발증이라고 비하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수연하고 우파연 하는 국민들도 홍준표가 싫은데 그게 자꾸 나와가지고 언론 해제되고 인터넷 신문에 깔리니까 중앙일간지에서는 지면에 잘 안 실어요. 인터넷판에만 실어요. 중앙언론지에서도. 그래 자꾸 인터넷을 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오면 자꾸 클릭을 한다고 재미있으니까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혐오를 일으키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KBS, MBC 같은데 또는 뭐 그 CBS 뉴스쇼 김현정 쇼라든가 또는 유시민하고 어울려 다니고 잃어버리니까
호기심으로 보고 미래통합당이나 앞으로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갖고 가면서 보수와 중도와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의 그 판을 섞어버리려는 김종인 씨나 우리 같은 합리적인 지성적인 보수한테는 그죠? 경멸을 당하면서 자꾸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또는 그죠?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홍발증이라고 비하하고 나와라 나와라. 네가 나와야지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다. 어? 그 다음에 그 홍준표가 나오는 언어와 행동을 받아가지고 MBC나 KBS나 자꾸 대담포로 내보내고 이러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어?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김종인 비대위가 나온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 장제원이라는 놈 말이지 김종인을 갖다가 그렇게 적격을 해 저격을 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장제원을 아무것도 몰라 진짜 천박해요. 어? 지식이 너무 없어요. 장제원을 보면 책도 안 읽는 애야. 20대 때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세상을 보는 관조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현상적인 문제를 저렇게 모르는가. 어? 제가 볼지게 홍준표는 독고다이로 말이지 지는 우파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자꾸 나오면 말이죠. 혐오감이 야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한테 질렸어. 190석 가지고는 저렇게 말이야. 독재를 완전히 하려고 그러네. 찍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미래통합당 김종인이가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볼까 한번 볼까 하는데 자꾸 홍준표라는 애가 나와버려요. 대단한 마이너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